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 동물도 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 있는가? 인간 아닌 동물도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피터 싱어는 그렇다. 동물도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 아닌 동물 역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유정적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의 이익도 고려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싱어의 견해였습니다. 자, 싱어의 이러한 견해는 지금부터 논의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번역은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이지만 학술적 용어의 용어를 직역하자면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동물도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는 이 싱의 입장을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나아가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개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어떤 구체적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그 원칙으로서 저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도덕적 사고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이익을 동일하게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아닌 동물 역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에 동물의 이익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단 여기서 이익은 유정적 존재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이익을 동일하게 다루는 셈이죠. 즉, 모든 유정적 존재 혹은 감각적 존재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됩니다. 자,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어떤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그 존재의 이익을 동일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 이익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익평등 고려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대상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을 포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 역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유정적 존재이기에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르면 인간 아닌 동물 역시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고려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그 유정적 존재의 이익, 즉 고통받지 않은 이익을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결국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인간들의 이익을 어떤 행위의 결과 영향을 받게 되는 인간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동물에게, 인간 아닌 동물에게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행의 관점에서 볼 때 동물 역시 폐고 감수 능력이 있는 유정적 존재이기에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할 근거가 있습니다. 즉 인간 아닌 동물 역시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이익 역시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어떤 대상이 유정적 존재, 즉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만 하면 그 존재의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동등하게,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려는 욕구로서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이 싱어는 동물 해방과 관련해서 동물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는 관점과 관련해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측면보다는 고통받지 않을 측면으로서의 이익에 싱어는 방점, 강조를,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은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결국은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싱어의 의도와 더욱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싱어의 견해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공리주의 계산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벤담의 공식을 들여다보면 저희 이론적 스승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유용성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요. 벤담의 이익 계산 방식 따르면 모든 인간의 이익은 하나로 계산되며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다시, 모든 인간의 이익은 하나로 계산되며 하나 이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이 공리주의에서 유용성을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유용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즉 이익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인데, 이 계산 방식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의 이익은 하나로 계산되며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즉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과도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합시다. 이때 벤담의 공식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위험에 직면한 사람의 직업이나 부유한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반면 특정 사람이 부자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면 특정 사람의 생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벤담의 공식이 어긋납니다. 싱어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싱어는 동물의 이익을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 즉 어떤 존재가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그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공리주의의 계산 방식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의 계산 방식은 뭐냐? 공리주의의 계산 방식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평등 혹은 공평성의 원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공평성, impartiality. 어디에도 어느 방향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impartiality, 이 공평성의 원리 혹은 평등의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공리주의가 이익을 계산할 때 공평성, 평등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모든 사람이 이익을 하나로 계산하며 하나 이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라고 해서, 혹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많은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익에는 엄청난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선망받고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익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웨이팅, 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혹은 대기업 회장님이나 아니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처럼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그 유정적 존재의 이익을 동일하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리주의의 계산 방식은 공평성, 평등의 원리를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바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고 할 때 이 평등은 바로 유정적 존재의 이익을 동일하게 동일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어떤 유정적 존재의 이익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공리주의가 지향하는 공평성,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원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벤담의 공식을 인간을 포함한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즉,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은 평등한 이익을 가지기에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은 하나로 계산되며 하나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지요. 결국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공리주의의 계산 방식에서 비롯하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유정적 존재,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만 하면 그 존재의 이익은 인간이건 인간 아닌 동물이건 동일하게 하나로 간주된다, 여겨진다. 즉,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직면하는 이익을 특별히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간 아닌 동물이 직면하는 이익을 특별히 터무니없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하나로,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평등하게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인간이나 인간 아닌 동물이나 유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여긴다. 어,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을 평등하게 인간이라고 해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인간 아닌 동물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익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자,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과 관련한 제 이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왼쪽 이미지는 인간은 우월하고 인간 아닌 이 동물들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이익은 신성하고 우월하게 여겨지고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은 신성하지 않고 하찮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싱어가 볼 때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종, 즉 호모 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종차별주의의 오류에 직면한다라고 싱어는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종차별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 종차별주의가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롯하니까 결국은 싱어는 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롯하는 종차별주의 오류, 종차별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즉 인간의 이익이나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이나 동일하게 하나로 계산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은 특별히 어떤 존재의 이익이 우월하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등한 관계로 여겨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그런데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측면은 유정적 존재들의 민감성에 비례하여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는 욕구를 배려합니다. 즉 유정적 존재들은 기쁨이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다릅니다. 싱어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사이를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것과 컨시더레이션으로서 고려와 트리트먼트로서의 이익을 대우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즉 컨시더레이션 측면은 유정적 존재들의 고통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민감성에 비례하여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대우한다는 것, 트리트먼트는 이러한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산술적으로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동일하게 어떠한 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처치를 가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떠한 수면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수면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면 고통에 직면하지요. 그리고 동물도 수면 욕구가 있고 수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동물 역시 고통에 직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고통받지 않은 이익과 동물이 고통받지 않은 이익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자, 이때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그 인간에게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품질이 높은 매트리스가 장착된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간은 침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도, 쾌적한 환경, 이러한 수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련해 주면 인간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익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아닌 동물, 예를 들면 그 동물이 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가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이익을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이 고양이에게 인간만큼 품질이 좋은 침대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고양이에게는 그저 어느 정도의 따뜻한 솜털이나 쿠션이 달린 조그만 매트 정도만 제공하면 이 고양이가 수면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고양이가 수면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은 이익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취해야 할 조치와 고양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취해야 할 조치는 그 대상이 인간인가 인간 아닌 동물인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 줘야만 고통을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민감성이 다릅니다. 인간은 침대를 제공하고 따뜻한 온도를 제공해야만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는 반면, 고양이는 푹신한 매트 정도만 제공하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는 그 민감성을 고려하여 인간과 고양이에게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그 대상의 유전적 존재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어떠한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바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등하게 고려한다라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차이를 두고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간이 수면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은 이익을 보장하고 고양이도 수면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은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인간과 고양이 모두에게 매트만 제공한다. 즉,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존재 사이의 민감성과 관련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즉 인간은 침대 정도가 제공되어야만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 확보되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매트 정도만 제공되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이 확보되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민감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두 유정적 존재에게 모두 매트, 동일한 매트, 가격도 품질도 동일한 매트를 제공한다. 자, 이것은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정말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과 대우하는 것 사이에는 민감성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 유정적 존재의 이 민감성에 비례하여, 즉 민감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조치, 고통받지 않은 이익과 관련한 이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 아기와 고양이가 굶주림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시다. 물론 아기가 느끼는 굶주림의 고통과 고양이가 느끼는 굶주림의 고통은 동일합니다. 그 고통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기와 고양이 유정적 존재로서 아기와 고양이 모두 유정적 존재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고급 분유 한 잔 정도면 굶주림의 고통 없이 생존을 유지하는 민감성을 가진 존재이고, 고양이는 동물 사료를 먹는 정도면 고통 없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는 아기에게는 한 잔의 고급 분유를 제공하고 고양이에게는 사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차원입니다. 반면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측면은 유정적 존재의 고통이나 기쁨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동일한 처치를 가합니다. 즉 아기와 고양이 모두 고급 분유를 제공하거나 동물 사료를 제공하지요. 결국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사이에는, 이 사이의 차이는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여 도덕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듯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여기서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유정적 존재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분유 한 잔 정도면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감성을 지닌 아기와 사료 정도면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민감성의 고양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민감성을 고려해서 아기에게는 분유를 제공하고 고양이에게는 사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입니다. 즉 유정적 존재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그 민감성에 비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민감성이 매우 높다, 혹은 민감성이 매우 낮다, 민감성이 매우 높은 존재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고, 민감성이 낮은 존재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들자면 밥을 2그릇 먹어야지 배가 부른 사람과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러한 민감성의 차이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2그릇을 먹어야만 허기로 인한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하는 민감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2그릇을 제공하고, 한 그릇 정도 먹어야, 한 그릇 정도만 먹으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그릇을 제공하는 것이 민감성에 비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니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러한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고 덩치가 큰 사람에게도 한 그릇,
덩치가 작은 사람에게도 한 그릇. 덩치가 큰 사람은 많이 먹어야지 고통이 경감되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덩치가 작은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고통이 감소되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민감성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저 굶주림이라는 고통에 직면해 있으면 그 굶주림이라고 하는 고통에 직면한 존재들에게 정말로 절대적 산술적으로 동일한 똑같은 조치를 가한다. 이것은 이익평등 고려가 아니라 이익평등 대우다. 그래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것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민감성에 비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즉 민감성을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그렇지 않느냐에서 그 차이가 비롯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감성을 고려할 때 아기에게는 한 잔의 분유를 제공하고 고양이에게는 사료를 제공하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양이와 인간이 인간 사이에 허기라고 하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과 관련하여 그 민감성은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허기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지 않은 이익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인간에게도 사료 200g, 고양이에게도 사료 200g. 이것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우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